연구정책과장을 맡고 계시는 최홍준 선생님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고 학술연구정책과장입니다. 별도로 그 토론문을 작성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냥 그 세 분 발표하신 분이랑 그 다음에 아마 6분, 7분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지금 진행 상황들 좀 공유하면서 좀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토론에 준비해 주신 우리 위행복 이사장님을 포함한 인사청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뭐 관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언적일지 아니면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희들 공무원이고 그럼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라든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헌법으로 지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뭐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교육부 전체 직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뭐 학술 연구 관련된 지원을 하는 거의 목적 자체가 어쩌면 한문 공동체의 자율적인 성장, 그 다음에 우리 학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좀 위한 거. 물론 이제 수단이냐 목적이냐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인사청 같은 그 인문사회의 학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조금 자율적인 모임, 그다음에 이런 논의의 장, 그게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행복 이사장님은 제가 제일 요즘 들어서 많이 존경을 하는 분이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또 고마웠던 게 뭐 아시겠지만 뭐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정과제 지금 세팅 중에 있습니다. 공약에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인문사회 R&D 예산 증액이라든지 그게 구체적인 부분은 좀 적었어요. 물론 인문학 증진 또 그다음에 K컬처 해가지고 문화 확대 그런 부분이 공약에 있었는데 이제 공약이 모두 이제 국정과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힘을 모아서 이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지금 뭐 여당이 되신 곳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서 이 공약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국정과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유행복 이사장님을 포함한 인사청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제 기준에는 구체적으로 인문사회 뭐 1%에서 뭐 5% 그러니까 지금 한 3천억 대에서 1조 원으로 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더라도 뭐 고등교육 인문학 교육 연구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인문사회 정책연구원 같은 신설 조직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끝에까지는 계속 갔는데 이게 공약집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빠지지만은 그래도 이제 검토하겠다. 가령 이제 연구재단 아까 조인식 조사관님께서 얘기했듯이 연구재단 그런 기능이 일부 있기 때문에 연구재단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인문사회 정책 기획 역량을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있는 부설 중점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담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듭거듭 인사청을 포함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뭐 여러 원인들이 많고 그러겠지만 교육부가 제일 잘못한 것도 많고 정부 예산을 이만큼도 많이 못 확보한 것도 과기부에서도 비해서 그렇고 그 잘못한 것도 많지만 제일 제 마음속으로 제일 죄송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학술연구 교수님이라고 하는 좀 뭐 비정규 우리 선생님들이랑 또 우리 김현석 그 교수님을 포함한 예술체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좀 죄송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학술연구 교수 파일을 키워가지고 저희들은 민원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민원전화 많이 받고 재단도 많이 받는데 조금 울먹이면서 이렇게 전화 주시는 선정에 탈락하시는 분들 얘기 들을 때마다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계속해서 조금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너무 죄송하고요. 또 예술체육은 재단을 통해서 이 문화 중요성 그런 측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키워 나가야 되지만은 인문사회 전체 파이가 워낙 작다 보니까
특히나 AI 시대에서 이제 음악을 누가 만들 것이며 미술을 누가 만들 것이며 그런 주제가 되게 이제 핫한 주제일 수 있고 그러려면 이론 연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과제에 세팅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이 지금 기재부 차원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흐름이 제 기준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의 R&D 예산이 한 3천억 규모인데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는 순중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서 배우르면 안 되겠지만은 단계적인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좋고요. 그다음에 발제자분들이 얘기했던 세 가지 방향성, 인문사의 전체 예산 증가시키자 당연히 동의하고 저희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 강화하자. 특히나 연구재단에서 성과 관리라든지 너무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획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조금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뭐 신설 조직이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단을 좀 키워가지고 재단에서 이제 이관하는 방법이든지 그 동의하고 저희들 전략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법령화, 법제도화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지는 않지만은 방향성은 동의를 하지만은 21대 국회에서 좀 저희들이 실패했잖아요. 이 기본법 제정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실패한 과정을 다시 한번 답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학술진흥법이 있고 또 인문학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법을 조금 뭐 재편해 가지고 가령 학술진흥법을 학술진흥 기본법으로 하면서 또 학술진흥과 관련된 그 하위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 좀 더 실현 가능한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재단과 함께 이거는 정책 연구를 통해서 갈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 모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박사도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정책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을 잘 집약을 해가지고 이 하나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하나는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화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관점에서는 좀 속도가 더딜 수도 있겠고 또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다 보면 미시적인 부분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행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좀 말이 계속 길어지는 것 같고 좀 변명하는 것 같지만은 고등교육 재정 관련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고투개개가 신설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 1.5조 가량을 갖고 왔거든요. 뭐 교부금에서 교육세에서 갖고 왔고 올해까지 이제 일몰됩니다. 일몰되면 이제 그걸 어떻게 연장할 것인가 논의가 분명히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는 연장을 계속 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고투개개 파일을 키워가겠다라는 입장. 그러니까 방향성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확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영복 이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이 전임금원 충원률을 따져보면 되게 낮습니다. 낮고 이 법정 충원률도 다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 부분 저희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랑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점대를 키우면 지방 사립대가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거점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립대까지 같이 키우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때 이제 단순히 뭐 서울대랑 비교해봐서 1인당 교육비가 낮기 때문에 재정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교원들 당연히 법정 정원 못 미치면은 법정 정원만큼 교원들 추가적으로 정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총장님 직속하에 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뭐 총액 인건비제라든지 그 부분은 뭐 행안부 기재부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을 따지면은 나름대로 저희들 그 나름대로 미진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변명 같지만 드리고요. 이 그 좀 아픈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인문사회 관련해서 이 토론회 같은데 왔을 때마다 조금 드는 생각은 결과적으로 여기 오셨을 때 토론자분들도 몇 분 얘기하셨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실행에서 당연히 정책가들인 저희 교육부가 좀 더 역할 많이 해야 되고 재단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담론에서 끝나지 않으려면은 아무래도 현장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라든지 인사청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 제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국가 연구교수라든지 지역 인문사회 연구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형들 다 좀 유사한 게 많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얹어서 같이 키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문사의 독자적인 학문의 독자성, 그 목적, 이 학문 연구의 순수성 다 인정을 하는데요.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융합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인문사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과의 뭐 중심, 학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융합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공유해가지고 우리 인문사회를 키워나갈 수 있는지 그것들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토론의 자리에 아까 또 이사장님 제가 너무 많이 언급을 하는데 과청을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 과청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키웠는지 건물도 있고 그 건물 수익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합도 있고 공제회도 있고 저도 부럽거든요. 우리 인사청도 당연히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려면 이런 토론회 때 과청분들도 좀 모실 필요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기분들이 제로성 게임, 예산은 제로성 게임이지만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그분들 거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했던 노하우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자리에 이제 과학기술 특히나 기초과학 수학생지 이 부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분들과 공동조선 펼쳐야 되거든요. 그분들도 좀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재명 정부는 뭐 현장 중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구 기획이라든지 사업 뭐 기획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인사총 그다음에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 그다음에 신진연구학자들 석박사생들 그분들 말씀대로 많이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토론의 자리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저희 나름대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